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핵심 압축 코드 한 4시간 정도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설명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주의해야 될 부분하고 핵심 개념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압축 코드만 제가 볼 때 잘 보셔도 최소 16에서 18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어떤 분들은 작년에는 한 이틀 정도 걸쳐서 수업을 했는데 그때 거의 다 나왔다고 합격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금 부족한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핵심 개념 뼈대를 중심으로 좀 잡아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과정 보도록 하죠. 1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이제 교육과정 개발과 유형, 실제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되는 세 가지 파트로 살펴볼 수 있는데, 교육과정 개발에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목표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교육 목표 또는 목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부분, 그리고 교수학습 전개를 하고 평가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기초적인 사항이 이제 바로 교육 목표와 관련되는 부분과 교육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높지는 않지만 한번 보고는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작년에 내용 조직의 원리가 출제가 됐죠.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목표 설정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내용 조직이 나왔다면 내용 선정과 관련된 부분 한 2개 정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는 개발 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이제 타일러죠. 그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인 걸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합리적 모형이다라고도 별칭으로 붙여지고 있죠. 어쨌든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일단 기본적인 거다.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과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타바와 스킬백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인데 일단 타일러를 기본으로 하시고 타바와 이제 스킬백 보셨는데 타바보다는 스킬백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별표 3개고,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위긴서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 모형 한번 출제했지만, 매우 중요한, 그 논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백워드 설계 모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이해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015 개정교육과정은 별칭으로, 상위 융합형 교육과정이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다, 이해중심 교육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지고 있죠. 역량중심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그 다음에 이해중심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백워드 설계 모형은 이제 반드시 알고, 출제됐지만 다른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고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 실제적 측면에서 볼 때, 워크 수기 모형이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워크 수기 모형은, 대규모 그 자금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규모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하지만 학교에서도 역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기 모형까지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해 모형에서는 이제 아이즈너, 파이나 애플인데 최근에 이제 교육과정 학의 논점이 이해 중심으로 많이 이제 넘어와 있어 이해 중심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학문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해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숙지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교육과정 유형인데, 유형에서는 공식적 측면과 잠재적 측면, 영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세 가지 층으로 나눴을 때 공식적 교육과정,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통합 교육과정, 여기 하나 없는데 역량 중심 교육과정까지 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단연 앞거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이고, 두 번째는, 학문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통합교육과정. 특히 통합교육과정이 두 번째, 역량중심 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 두 가지를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개념과 원리를 강조했기 때문에 학문중심 교육과정도,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실제와 관련해서, 교육과정의 결정 방식과 운영 방식, 실행의 관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스나이더의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교육 목표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교육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학생들이 도착해야 될 도착점 행동 학습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학습 결과이자 도착점 행동인데, 이 목표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숙지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목표 설정, 교육 목표는 어떤 목적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제 목적과 목표는 좀 구분되지만, 그냥 묶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목표 또는 목적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첫 번째, 교육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 활동의 방향, 교육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죠. 교육 목적은, 또는 교육 목표는 교육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목표가 내용 선정과 조직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교육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함으로, 교육 목표는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가는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는 거죠.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는 것.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목표는 평가의 준거,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만 딱딱 아시고 여러분들 말로 풀어주세요. 보충해야 될 부분은 그동안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 하셨던 어떤 책들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를 쓸 수 있을 정도만 간단하게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교육 활동의 통제, 교육 활동을 그러니까 교육 활동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거죠. 교육 목적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교육 활동을 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교육 목적이다, 또는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선정, 조직하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선정, 조직, 평가, 그리고 교육 활동의 방향이나 교육 활동을 통제한다. 그 둘 중에서 하나만 갖고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목표 진술의 기준 또는 준거, 일반 원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타일러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포일실, 이렇게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4가지가 타일러가 제시한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교육 목표는 어떻게 진술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돼. 구체적이라는 말은, 이 목표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용 선정, 조직하고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용 선정과 평가에, 내용의 선정, 조직 및 평가의 시사를 줄 수 있도록,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료한 행동용으로 진술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구체성은 뭐다? 구체적인 행동 용어, 구체적이고 명료한 행동 용어로 진술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포괄성입니다. 포괄성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전인성이죠, 그죠? 전인적 형성.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전인적 형성이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를 진술할 때 사소한 행동 중심으로 진술해서는 곤란하겠죠. 사소한 행동이 아니라 행동 특성의 변화를 포괄할 수 있도록 진술해야 한다. 그러니까 행동 특성의 변화를 포괄해야 한다는 행동 특성의 변화. 그러니까 폭넓은 행동 특성의 변화입니다. 사소한 행동이 아니라 폭넓은 행동의 특성의 변화를, 폭넓은 행동 특성의 변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폭넓은 행동 특성의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일관성은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목표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목표도 상위의 개념인 목적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목표가 서로 모순이 없어야 된다. 일관성, 서로 모순 없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은 학습자가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학습자 수준에 맞아야 된다. 학습자 수준과 능력, 학급 상황에 맞는 것이라 된다. 목표는 수준, 능력에 맞아야 된다. 그 4가지, 구포일실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내용 선정과 조직입니다. 내용 선정의 원리, 기만 학습 11까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다양한 것들도 있는데, 타일러가 제시한 것은 이제 네 가지, 기반학습 1까지, 기회 원리, 경험의 기회, 내용을 선정할 때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흥미있고 관심에 맞는 내용이라 된다는 거죠. 흥미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학습 가능성. 이거는 그냥 가능성의 원리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학습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학습의 수준에 맞아야 된다. 학습 수준에 맞아서 학습 가능한 내용이라 된다라는 거고, 1목표 다경험, 하나의 목표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1경험 다성과, 하나의 경험의 다양한 성과, 다양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5가지. 됐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발 모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합리적 모형이다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4단계로 제시되어 있고, 첫 번째, 목표 설정, 경험 선정, 경험 조직, 평가. 4단계. 첫 번째, 설명이 없죠. 그림만 있으니까 그림을 잘 보시고 만약에 설명하라면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은 2가지로 됐죠. 첫째가 잠재적 교육 목표 추출하고 두 번째 구체적 목표 설정.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 교육 목표를 먼저 추출하고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됐죠. 첫 번째 잠재적 교육 목표를 추출할 때는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추천한다. 첫 번째, 사회 요구, 학습자 요구, 교과 요구, 사회, 학습자, 교과 요구를 토대로 잠정적인 교육 목표를 추천한다. 하나. 두 번째, 그 잠정적 교육 목표가 교육 철학과 교육 심리학에는 채로 걸러서 구체적 교육 목표로 설정되는데, 첫 번째, 교육 철학이라는 측면에서, 교육 철학의 관점에서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가? 철학 가치의 문제죠. 교육적 가치가 있는가? 그 잠정적 교육 목표가 교육적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가치를 따지고 두 번째, 학습 심리학의 입장에서 학습 심리학의 측면에서는 잠정적 교육 목표가 학습자가 도달 가능한가? 도달 가능성. 학습자 수준에 맞는가? 그러니까 학습자가 도달할 수 있는가? 그 도달 가능성의 측면에서 측면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목표가 설정되었으면 이제 경험을 선정하는 일이고, 세 번째, 경험을 조직하고,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게 돼 있죠. 두 번째가 경험 선정입니다. 경험 선정은 아까 했던 대로 선정의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를 하고 있죠. 5가지, 기반학습 1까지 5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조직의 원리는 거기 상단 2번에 내용 조직의 원리, 범위 빼고 개개통, 계속성, 계류성, 통합성 요 3가지의 근거에서 3가지 일반적 원칙, 일반적 기준, 그러니까 일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가지 개개통의 근거에서 내용을 조직한다. 그래서 개개통은 지금 알 필요 없을 겁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도 없고요. 그냥 빼버린 겁니다. 됐죠? 이렇게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 그 다음에 평가입니다. 평가는 마지막 단계, 평가는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기도 하는 거죠.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시행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특징과 장단점입니다. 특징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모형이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일련의 합리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한다. 교육과정 개발에 합리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이다. 목표 중심이다. 목표 중심 모형이라는 것은 목표 우위라는 거죠. 목표를 우선적으로 앞세운다는 겁니다. 목표를 우선적으로 앞세우고 다른 교육과정 요소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목표 우위, 목표를 우선적으로 앞세운다. 목표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교육과정 요소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다음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은 이제 교육과정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그 논의가 교육과정인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 대답이 없고 일반 원칙만 가치 중립적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경험을 가르쳐야 되냐, 지식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경험을 조직할 것인지, 어떻게 경험을 선정할 것인지, 선정의 원리와 조직 원리라는 일반적 원칙만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적 대답을 하지 않는다. 직접적 대답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원리만 제시하고 있다. 그럼 연역적이다, 처방적이다. 처방적이라는 것은 교육과정 개발자가
따라야 할 일련의 절차를 제시한다.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처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역적이다. 장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용종평입니다. 실용종평. 장점은 실용적이다. 그 다음에 용이하다, 쉽다. 종합적이다. 평가에 광범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네 가지, 한 뭐 3개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실용종평. 실용적이다. 실용적이다는 것은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유용성이 높다. 폭넓은 유용성 또는 활용성. 그러니까 실용적이라면은 유용하게,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어떤 교과든지 간에, 국어든 수학이든 어떤 교과나 어떤 수업 수준에서도 폭넓은 활용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교과를 교육과정 개발하더라도, 어떤 수업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더라도, 어떤 교과나 어떤 수업 수준에서도 폭넓은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두 번째, 용이하다, 쉽다라는 겁니다. 교육과정 개발, 이게 왜 쉽습니까? 일련의 합리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 절차대로 따르기만 하면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합리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합리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교육과정을 쉽게 개발할 수 있다. 세 번째, 종합성입니다. 종합적이라는 거예요. 종합적인 모형이다. 종합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되고 또 수업 세부 계획도 개발해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수업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 이 순서대로, 교육과정 개발할 때도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 계획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종합적인 모형이다. 교육과정과 수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모형이다라는 것. 평가의 광범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자, 평가를 하려면 목표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고려해봐야 되겠죠. 목표를 생각한다는 말은 행동, 여기서는 학생들의 행동, 학생 행동. 두 번째, 경험. 학생 행동과 경험을 매우 중시하고 있죠. 학생 행동과 경험을 중시함으로 평가의 광범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점입니다. 단점은 부수적 확산적 목표의 중요성 강과 부수적 확산적 목표의 중요성 강과 실질적 내용 제시가 없다. 그 다음에 내용을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강조한다. 외적 행동의 변화만 지나치게 강조한다. 실제적 모습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실, 내외실. 한 3개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중심이 되니까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수업을 진행하죠. 그 목표를 미리 설정한다는 점에 이제 단점이라는 겁니다. 목표를 미리 설정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발생하는 부수적 확산적 목표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다라는, 부수적 확산적 목표의 중요성, 그러니까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미리 설정한다는 점에서 수업 중에 발생하는 부수적 확산적 목표, 예컨대 표현적 결과와 같은 부수적 확산적 목표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다. 두 번째, 실질적인 내용을 제시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없죠. 내용이 없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기준과 원리를 제시하고 말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용을 목표 달성의 수단이다. 이건 이제 그 내용을 강조한 브루노와 같은 내용 우위 모형에서 비판하는 논점 중에 하나인데, 목표 우위 모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표 우위 모형으로 내용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목표 우위 모형. 그다음 외적 행동의 변화만 지나치게 강조. 외적으로 드러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중시함으로 내면적 인지 과정, 그리고 가치 태도와 같은 정서적 측면들이 무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교육과정 개발 실질적인 모습을 제시하지 못한다. 교육과정 개발은 이렇게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실제는 굉장히 복잡하다. 복잡한 교육과정의 실제적 개발 절차를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나온 게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자, 어쨌든 한 3개 정도만 간단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의 타바의 교사 중심 교육과정 개발, 교사 중심 모형입니다.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교사 중심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자, 단계를 보시면 시험적인 단원을 먼저 생산하고 그걸 검증하고 개정한 다음에 구조를 개발해서 새로운 단원을 정착시키는 과정으로 나가는데, 먼저 시험적인 단원을 생산할 때 요구 진단하고 목표 설정, 내용 선정 조직, 경험 선정 조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시험적인 한 단원을 개발하고, 시험적인 한 단원을 개발 또는 시험적인 한 단원을 생산하죠. 생산하고 이를 검증하면서 개정해서 새로운 단원을 정착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죠. 첫 번째 특징입니다.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교사 중심적 모형이다. 교사 중심. 학교 현장의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 현장의 교사는 하나하나의 단어를 가르치면서 전체 교과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단어를 가르치니까 요거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 현장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귀납적이다라는 것은 단원 개발에서 전체 교과 형성, 단원 개발, 전체 교과 형성으로 나간다. 세 번째, 처방적, 역시 마찬가지로 일련의 절차, 처방은 절차입니다. 일련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역동적이다. 요구 진단이 있죠. 첫 번째 단계, 요구 진단. 요구 진단을 통해서 이 요구 진단을 통해서 다양한 요구를 교육과정 요소에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 개발할 때도 그렇고 경험 선정 조직할 때도 그렇고 요구를 교육과정 요소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역동적이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하면 SBCD. 스킬백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하는 거고, 이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여러분 현장 나가서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역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단계를 보시면 상황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상황 분석, 그 다음에 목표 설정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일러 목표 설정부터 했죠. 목표 설정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상황을 먼저 보라는 학교 상황. 학교의 내외적 상황을 먼저 분석하고, 그리고 그 상황 분석에 기초해서 목표 설정하고, 목표가 설정이 되면 프로그램 구축이라는 것은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교수학습 활동 설계하고, 그 다음에 해석과 실행, 판단과 실행, 모니터링 피드백 등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상황 분석. 요 상황 분석의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특징부터 보죠. 특징은 학교 중심, 그러니까 학교 현실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학교 현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죠, 그죠? 상황 분석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상황 분석이 뭡니까? 학교의 내외적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학교의 내외적 상황. 내적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생 상황이겠죠? 교사 상황, 학교 상황, 그죠? 학생의 요구, 학생 뭘 요구하고 있는지, 학생의 요구, 수준, 적성, 이런 것들이 학생과 관련된 상황이죠. 학생의 요구, 수준, 적성 등, 그리고 두 번째, 교사의 가치관, 태도, 지식, 경험들. 교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떤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지, 교사의 태도, 가치관, 지식, 학교 상황들, 학교 환경. 얘가 이제 내적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 상황이죠. 학부모의 요구나 기대. 그리고 지역사회의 요구나 기대가 있겠죠. 지역사회 요구나 기대. 그 다음에 사회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 상황을 구성하고 있다는, 이렇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분석한다. 첫 번째. 이 상황 분석을 토대로 목표 설정. 목표는 상황 분석을 토대로 목표 설정을 하는데, 목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학습 결과죠, 그죠? 학습 결과를 진술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구축은 교수 학습 활동 설계입니다. 교수 학습 활동, 어떻게 교수 학습을 전개할 것인지, 교수 학습 활동 설계하고, 자료를 구비해야 되겠죠? 필요한 자료 구비, 그 다음에 인적 구성, 예를 들어서 국어과의 선생님 몇 명을 배치할 것인지, 인적 구성과 역할, 시간표 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 구축과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판단과 실행, 또는 해석과 실행, 이거는 이 새로 만든 교육과정이 야기될 문제를,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를 이제 새로 만들었으니까 잘 모르죠. 새로 만든 교육과정이 야기될 문제를 예측하면서 실행하는 거예요. 야기될 문제를 예측하면 실행한다.
그리고 그 실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고 평가하면서 재구성해내고 이를 다시 상황 분석에 반영하는 식으로 순환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 특징의 첫 번째, 학교 특징, 학교 상황과 현실을 반영하는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학교 상황과 현실을 반영한다. 두 번째, 학교 특성을 반영한 학교 특성을 기초로 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거죠. 학교 특성이라서 학교, 학생, 교사,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학교와 교사와 학생 등의 학교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세 번째, 역동적 상호작용적 모형이다. 역동적. 이게 계속 이제 그 보시면 순환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순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토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순환하면서 상황과 요구가 역동적으로 반영되는 교육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 장점입니다. 자율성, 창의성이 중시된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의 위기인서와 맥타의 백오더 설계 모형. 이 백오더 설계 모형은 백오더 설계 모형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이제 이해중심 교육과정이 되죠. 백오더 설계 모형은 타일러에서 2단계와 3단계가 역전되어 있는 모형이죠. 타일러에 따르면 목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 선정 조직 평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내용 선정 조직이 뒤로 나가고 평가가 앞으로 왔죠. 그래서 목표 설정, 평가 계획, 그 다음에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이 세 번째 단계로 그러니까 목표 설정, 발언 결과의 확인, 두 번째 바수학,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이라고 하는 평가 계획, 그 다음에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이라는 수업 활동 계획, 목표 설정, 평가 계획, 수업 활동 계획 이렇게 3단계로 돼 있는데 평가가 두 번째 단계로 온다는 거죠.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이 바로 평가 계획입니다. 평가 계획. 그래서 역전돼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타일러 모형에서 2단계와 3단계 역전돼 있다. 그래서 역전 모형이다. 백오더 설계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백오더 설계 모형은 첫 번째 단계 일단은 단계도 좀 알아두시고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조금 더 주의해 주시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의 종류 6가지 종류 그 단계에 해당되는 활동들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라는 결과의 확인, 목표 설정 단계다. 첫 번째 목표 설정,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목표 설정. 목표. 이 타일러에 기반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 설정부터 나와요. 타일러 기반하고. 타일러 기반하면서 동시에 브루노의 지식의 구조에 영향을 받았죠.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영속적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목표 설정. 목표. 목표 설정,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학습 결과 관련되는 겁니다. 국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학습 결과를 목표로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스 맥타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낙오학생 방지법이 2002년도 부시 행정부에서 이제 제정이 되고 학생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스킬백 형태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학교 자체에서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과서는 대부분 다 외부에서 출판사에서 만든 그 교과서를 토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목표도 설정하지 않고 국가 수준에서 뭐 어떤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 참고서 등을 토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목표 없이 그냥 분주하게 학습 활동을 하게 말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학업 성취도 비교해서 낮은 학업 성취도가 나타나니까 이제 문제의식이 싹 트면서 2002년도 부시 행정부에서 낙오 아동 방지법을 제정하게 되고 그때 그 전에 2002년도 전에 1998년도에 백워드 언더스탠딩 바이 디자인이라는 UBD 이해중심 교육과정 설계, 백워드 디자인 설계 이게 이제 그때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딱 시기적으로 맞아서 열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국가가 지향해야 될 어떤 성취 기준이 있고 그 성취 기준을 토대로 학습이 전개될 때 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로 한 단원 개발할 때 그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성취 기준들을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자는 거예요. 주로 학교에서 한 단원을 개발할 때 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은 성취 기준이다. 성취 기준 학습 결과.
성취 기준 학습 결과를 먼저 설정한다. 두 번째, 그 성취 기준,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무엇을 알고 이해, 무엇을 할 수 무엇을 이해하고 이해, 그 다음에 아는 거, 지식과 기능을 알고 지식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스킬, 노인과 스킬,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요거 약간 부차적인데 본원적 질문 제시, 이렇게. 그리고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이해, 본원적 질문, 그 다음에 지식과 기능의 습득과 활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취 기준, 학습 결과를 설정한다. 두 번째, 그 학습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빅 아이디어가 있다. 빅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해를 설정한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영속적 이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영속적 이해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중요한 개념, 빅 아이디어, 중요한 개념을 설정하고, 그리고 지식과 기능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할 수 있어야 되는지 결정하고, 본원적 질문을 제시한다. 본원적 질문이라는 것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심층적 탐구의 형태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 그래서 영속적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해의 6가지 측면이 있는데, 설해, 적관, 공자, 5가지. 설해, 적관, 공자. 요거 또 객관식으로 한번 출제됐고, 요거 또 개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설명입니다. 설명은 사건과 아이디어 개념을 왜, 어떻게, 2가지입니다. 왜, 어떻게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설명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는 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근거에 입각해서 왜, 어떻게를 중심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설명이라는 설명. 그 개념 알아두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정당하게 조직하고 설명하기, 이 신뢰나 예정을 제공하기. 그러니까 신뢰, 예정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 하나의 예시입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개념 정도만 간단하게 알아두십시오. 두 번째 해석입니다. 해석은 의미입니다. 의미를 제공하는 서술이나 번역을 해서 그 예시는 참고로 받으시고요. 적용입니다. 새로운 상황과 실제적인 맥락에 적용하는 겁니다. 새로운 상황, 실제적이고 다양한 맥락에 적용하는 능력이 적용이고, 관점은 비판 통찰적 견해, 큰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공감입니다. 타인의 감정, 세계관, 수용, 자기지식은 메타인지적 능력과 관련된 자기의 무지를 알고 자신의 사고와 행위를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지식이다. 이렇게 6가지 이해 측면, 이해 종류 6가지 객관식으로 한번 출제됐으니까 여기까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목표 설정됐으면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수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가를 들어가죠. 그러면 목표 도달 정도, 다시 말해서 목표 성취, 그 목표라고 하는 성취 기준이 제시되면 그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를 먼저 계획하는 거죠. 목표의 성취 정도를 확인하고 평가를 계획하는 단계가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단계. 다른 말로 하면 평가 계획 단계고, 어떻게 계획하는가? 2가지로 계획한다. 첫 번째, 수행과제와 다른 증거를 결정한다. 수행과제, 그 이해에 도달했는지, 또는 목표가 지향하고자 하는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그 성취 기준에 도달 정도로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수행과제를 미리 설정해보는 거예요. 이런 수행과제를 미리 설정해보고, 또 다른 증거, 그 수행과제 말고 또 다른 퀴즈나 관찰이나 시험이나 등등 과제 등을 통해서 또 다른 이해 정도, 다시 말해서 목표 도달 정도로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증거도 결정하기도. 그러니까 평가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준거를 결정한다. 평가 준거. 루브릭과 같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작성하는 거. 2가지입니다. 수행과제와 다른 증거를 결정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평가 준거를 결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평가까지 이제 결정을 했으면, 세 번째 단계는 1단계인 목표와 두 번째 단계인 평가, 이 2단계를 고려해서 이와 일관성인 일치되는 구체적인 수업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학습 경험과 수업의 계획, 다른 말로 수업 활동 계획입니다. 수업 활동 계획.
수업활동 절차는 회리토 절차에 따라서 전개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좀 더 중요하니까 1단계, 2단계 집중적으로 좀 봐두시기로 하고요. 넘기겠습니다. 특징은 한번 출제됐으니까 넘어가시고 장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 장점은 목표와 내용 평가가 일치된다. 목표 내용 평가 일치된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이 목표 설정하고 두 번째 단계 하는 일이 평가를 계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하는 게 수업을 계획하는 겁니다. 수업 활동 계획, 수업 계획. 그러니까 목표와 평가가 반영된 수업 활동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업 활동이라는 것이 목표와 평가가 반영된 수업 활동을 계획하니까 세 개가 일관되죠. 목표, 내용, 수업이 일관성 일치된다. 일치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성취평가제에 대비한 수업 운영이 가능하다. 성취평가제.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그 성취 기준 학습 결과를 목표로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 기준을 반영해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 기준을 반영해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성취 기준 반영 교육 과정 설계. 이를 토대로 수업을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취 기준을 반영해서 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목표 설정할 때 성취 기준 반영하잖아요. 그죠? 성취 기준을 반영해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수업을 운영하니까 성취평가제에 대비한 수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국가의 교육 과정 기준과 현장 수업이 일치한다.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기준이 있죠. 그죠? 국가에서 제시하는 성취 기준을 토대로 수업이 진행되니까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기준과 이때 기준이라서는 주로 이제 성취 기준 스탠다드 성취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성취 기준과 수업이 일치된다는. 그 다음에 영성적 이해를 강조하니까 심오한 이해나 고등사고 능력의 평가 계획과 연계시킨다 등등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좀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성취평가제에 대비한 수업 운영이 가능하다. 성취평가제에 대비한 수업 운영이 가능하다. 성취평가제가 뭡니까? 국가 수준의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것을 성취평가제죠. 말 그대로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학생의 학업 성취 정도를 평가하니까 성취평가제. 그때 성취 기준 어디에서 제시했나?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성취 기준이 이제 준거가 되는 거죠.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학업 성취 정도를 평가하니까 성취평가제죠. 따라서 준거평가, 절대평가를 지향하는 거죠. 이렇게, 국가 수준에 제시된 성취 기준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이를 토대로 수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성취평가제 대입의 수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현장 수업 일치 두 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목표 내용 평가 일치 이렇게 세 개. 단점입니다. 내용이 목표 달성 수단이다. 이건 타일러에서도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타일러의 기본 뼈대를 토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얘도 목표를 먼저 강조하잖아요. 목표를. 그러니까 타일러의 목표 우위 모형과 똑같다는 거예요. 타일러의 목표 우위. 목표 수단의 패러다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목표 수단의 패러다임 또는 목표 우위 모형이다. 그러니까 타일러처럼 목표 우위를 강조한다. 목표 우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내용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우려가 있다라는 게 단점이죠. 두 번째는 여기 없는데 평가 의존적 수업 활동 가능성. 평가 의존적인 수업 활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평가 의존적 수업 활동 가능성. 자, 이 교육과정 개발할 때 어떻게 개발한다고 했습니까? 목표 설정한 다음에 평가를 하죠. 그죠? 평가 계획이 수업 활동보다 앞서서 제시되는 거잖아요. 그죠? 평가 활동이 수업 활동보다 앞서 있다. 그러면 그 수업은 결국은 평가에 의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수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평가 계획이 수업 계획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평가 의존적인 수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세 번째 단점은 학생의 흥미, 관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교육과정 그러면 학생의 경험이냐, 아동의 경험이냐,
아동의 흥미냐, 경험이냐, 또는 교과의 지식이냐,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대비를 하는데, 백워드 설계가, 그러니까 뭐야, 이거. 예, 백워드 설계 같은 경우는, 영속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학문적 수준의 내용과 관련된 이해거든요. 그 학문적 수준의 내용의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주로 이제 주지교과서를 학문적 수준과 관련된 내용의 이해, 내용 이해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단점 두 가지, 목표가 내용을 수단시할 수 있다. 내용이 목표의 수단. 두 번째, 평가 의존적인 수업 활동, 수업 가능하다. 두 가지 정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일곱 번째, 워커의 수기 모형입니다. 워커의 자연주의적 개발 모형 또는 자연주의적 모형.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자연주의적 개발 모형이다. 이 수기 모형도, 워커 이 모형도 굉장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중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토숙설입니다. 단계. 토대 다지기, 수기 설계, 토숙설. 토대라고 해서 견해를 표방하고 공통된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자들 갖고 있는 다양한 견해를 표방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방하고 공통된 토대를 다지는 토대. 그다음 수기는 합의를 통해서 그럴듯한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각자의 그 견해를 합의에 이르고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서 그럴듯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 설계는 그 선택된 대안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하고 프로그램화하는 겁니다. 토숙설 각 단계 알아두시고 그다음 특징입니다. 기술적이다. 기술 묘사적이다. 기술 묘사. 디스크립티브. 기술적이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발의 실제적인 과정, 실제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타일러는 그냥 일반적인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할 뿐이지 어떻게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개발되고 있는지를 제시해 주지 못했죠. 근데 이 사람은 실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는 구체적인 과정을 또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기술. 묘사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정지향적. 과정지향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과지향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타일러는 결과지향적이죠. 결과. 어떻게 그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는 그 과정, 절차를 묘사하는 게 아니죠. 일반적인 준거, 원칙만 제시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하는 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는지 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한다. 그래서 과정지향적이다. 수기 과정에 보면 이제 특히 수기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의사결정에 이르는지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강조한 데서 과정지향적이다. 비선형적, 역동적이다. 요거는 순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토숙설이지만 수기하다가 다시 토대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 토숙설 전개 과정이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역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규모 교육과정 개발에 적합하다라는 말은 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는 대규모의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자금과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교육과정 개발에 적합하다라는 것. 3개 정도, 2개나 3개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 실제 교육과정 개발의 과정을 묘사하다. 아까 말씀드린 데 그대로입니다. 그럼 두 번째, 교육과정 개발에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화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기 단계에 보면 수기 과정에 다양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대화가 중시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기 과정, 특히 수기 과정에서 다양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대화가 매우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단점입니다. 소규모에는 조금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린 시간과 자금과 인적 자원들이 요구된다는 것. 대규모 시간, 자금, 인적 자원 요구된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등 단점이 있습니다. 아이저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저너는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에서 이런 일련의 합리적인 그런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해서 비판을 제시하면서 교육과정 개발은 마치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해서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미묘한 행위를 관찰하는 교사 입장에서 교육과정이 개발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접근 모형인데, 그래서 첫 번째 목표 설정, 두 번째 내용 선적, 학습기획 유형 개발, 기획 조직, 내용 조직, 제시 양식, 반응 양식, 평가 7단계로 되는데 단계별 알 필요 없고요. 첫 번째 타일러가
강조하고 있는 행동 목표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목표는 행동 목표뿐만 아니라 두 가지 목표가 더 있다. 문제 해결 목표와 표현적 결과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목표, 아이젠하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행동 목표, 두 번째 문제 해결 목표, 세 번째 표현적 결과 세 가지. 이거 각각 개념 알아두셔야 되겠죠? 행동 목표는 그야말로 타일러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 해결 목표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책은 다양하다. 다양하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다양하다. 그 다음 세 번째 표현적 결과는 활동, 수업 활동 도중이나 이후에 형성되는 바람직한 그 무엇을 표현적 결과다라는 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평가 부분에서 평가 기술이 두 가지죠. 교육적 감시관, 교육 비평 두 가지 그냥 알아두시고요. 혹시 그냥 교육 비평 하더라도 두 가지 쓰십시오. 교육 비평을 좀 크게 교육 비평해서 감시관과 교육 비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평가 기술인데 평가 기술 하더라도 두 가지 감시관과 교육 비평. 그냥 교육 비평 하더라도 딱 상황을 보고 하나를 말하는지 두 개를 쓰라 그러면 교육 비평이 하나밖에 없는데 뭘 두 개 쓰냐. 이때는 그때 말한 교육 비평은 지금 두 가지를 포함해서 크게 교육 비평이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윌리엄 파이너 또는 파이너, 캐나다죠. 캐나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실존적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재개념하는 사람이죠. 사교 교육과정 개발이 지나치게 타일러식의 합리적이고 실정적인 접근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구체적인 경험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고 추상화되고 왜곡되더라. 추상화되고 왜곡된 그런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미치게 하고 결국은 학생들이 이제 관기 미치게 하면서 삶 따로 하면 무의미한 교육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을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넘어가시고 2번에 쿠레레입니다. 쿠레레 복귀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때 쿠레레라는 것은 어원적 측면에서 볼 때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경험, 구체적인 경험과 체험을 강조하는 쿠레레입니다. 동사적 의미. 쿠레레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명사적 의미와 동사적 의미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명사적 의미가 아니라 동사적 의미에서 구체적인 경험과 체험을 강조하는 거죠. 구체적 경험과 체험. 그 쿠레레 방법론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전, 분종, 회기, 전진, 분석, 종합. 요 네 단계를 교수 장면에서 적용한 거, 나중에 다시 책을 내면서 교수 장면에 적용한 게 바로 자선적 방법론 세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교육과정 쿠레레 방법론 네 단계, 그 다음에 교수 장면에 구체화한 세 가지 자선적 방법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회전 분종 두 번째 자선적 방법론. 첫 번째는 자신의 과거 교육 경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 경험 속에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게 된 기본적 가정이나 논리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교육적 경험도 역시 자선적으로 분석해보는 이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 있는 쿠레레 방법론도 보시면 회전 분종이죠. 과거 경험으로 돌아가고 과거를 다시 생생하게 불러내고, 그 다음에 미래로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과거, 미래, 현재가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상태를 보는 거죠. 이게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아니, 아무것도 배우는 것도 없는데 무슨 교육과정이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과정 재개념하는 거죠. 교육과정을 자기 학생들 스스로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뭘 토대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로 교육과정을 자기 학습자, 이게 바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에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뭔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경험, 미래 상상적인 경험, 현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얘네들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자기 스스로 재개념하고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에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네 단계, 그 다음에 세 단계 넘어가도록 하죠. 마이클 애플입니다. 애플 신교육 사회학자죠. 애플은 인간의 정책 해방을 부르짖으면서 학교 교육이 재생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배 집단의 문화 자본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기존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 재생산한다 이렇게 설명하죠. 두 가지 학교 교육과정, 형식적 교육과정의 다반서, 두 번째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
그런 지배 집단의 문화적 자본을 재생산하는데 형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에 담아서 가르친다. 4번 보겠습니다. 컴퓨터, 최근에 이제 ICT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죠. 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비판을 제기합니다. 이건 행정고시 한번 출제됐죠. 교사가 단순 노동자로 전락되고 탈숙연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단순 노동자. 교사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전문성.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자료를 개발해. 교육과정 수업자료를 교사가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업자료를 교사가 개발하는데 이 수업자료 누가 만들어준다? 다 프로그램화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쓰는 거니까 외부에서 개발된 수업자료나 내용을 교사는 단순히 실행하는 관리자, 단순히 실행하는 노동자, 외부에서 만들어진 교육자료, 교수 자료나 교육 내용을 단순 실행하는 노동자로 전락되고 탈숙연화가 말은 전문성이 녹쓰는 겁니다. 전문성이 녹쓰는 탈숙연화 현상이 발생한다. 컴퓨터 수업 시간에 맨날 컴퓨터만 틀어주면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교사 관리자들 수업을 단순히 그 프로그램 틀어놓고 클릭하면서 학생 수업을 관리하는 그냥 수업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전락됨으로써 교사가 아닌 게 돼. 이제 관리자가 아니니까 소외되는 거죠. 학생으로부터 선생님 같지는 않죠. 그냥 클릭만 하니까 학생으로부터 동료 교사들끼리도 소외되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교육 자체에서 심지어는 교육 자체에서도 소외되는 그런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그다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접근 가능성이 있죠. 컴퓨터를 구매하기 어려운 가난한 아동들, 그다음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조금 컴퓨터 접근 기회가 좀 많죠, 그죠? 가난한 아동이나 여성과 같은 이런 접근 가능성이 조금 취약하거나 접근 가능성이 조금 약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계층 간, 성별 간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비판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과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 그야말로 교과를 교육과정의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것을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그러죠. 교과를 중심으로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분과형, 상관형, 광역형, 융합형. 여기서는 이제 상관형, 분과형은 그야말로 이제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겁니다. 상관형은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첫 번째 보시면 유사한 교과를 서로 관련 지어서 구성하는 것이고요. 광역형은 다학문적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융합형은 간학문적 설계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로 가죠. 통합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 보겠습니다. 통합교육과정은 통합의 형태, 유형 드레이크에 따르면 네 가지 보면 다학문적, 간학문적, 탈학문적, 다학문적, 간학문적, 탈학문적 개념 알아둡시다. 학문이 여러 개다라는 거죠. 하나의 주제를 여러 교과의 관점에서 하나의 주제, 제가 필기를 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하나의 주제가 있겠죠.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가지 교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국어의 관점, 수학의 관점, 뭐 사회 관점 등등 이 주제를 다양한 교과의 관점에서 다뤄보는 겁니다. 다뤄볼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통합한 거, 교육과정을 조직한 것을 다학문적 통합이다. 다학문 통합 초점, 목표는 어디 있는가? 각 교과, 이 주제를 통해서 각 교과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네. 각 교과 지식 습득. 이렇게 해서 통합을 했지만, 각 교과 지식 습득의 목적이 있고, 이 주제는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다뤄보는 겁니다. 그 다음 간학문적 통합, 사이간자죠. 공통된 주제나 개념을 추출하는 거죠. 요렇게 사이간자. 공통된 주제나 개념이나, 뭐 탐구 방법, 탐구학과 같은 기능들, 공통된, 예를 국어다, 수학이다, 사회다. 그래서 연역적인 사고를 키워내겠다. 연역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내겠다. 관련되는 것끼리 묶어서 주제, 개념, 기능 등을 공통적인 것을 추출해서 공통성을 먼저 뽑아내야 되겠죠. 뽑아내서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 이게 간학문적이다. 간학문적인 초점은 주제 개념을 습득하는. 이게 탐구 방법이면 탐구 방법을 습득하는 데 목적. 얘네들은 수단이에요. 얘네들 수단. 얘가 목적이 얘는 부차적인 거죠. 얘가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초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얘네들을 토대로 공통적인 예를 들어서 탐구 방법을 키우겠다.
국어과에서 얘기하는 탐구 방법, 사회과 좀 더 탐구 방법 있겠죠, 그죠? 탐구 방법, 얘는 공통적인 탐구 방법이라는 것을 기능, 탐구 방법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뽑아내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 있는 거죠. 타락문적 통합입니다. 타락문, 이제는 학문, 분과 학문을 초월하는 거죠. 초월해서 주제나 문제나 쟁점을 중심으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초월해서 여기가 주제나 뭐 문제나 어떤 쟁점이다. 사회의 문제다. 어떤 주제다. 그러면 학문의 범위를 초월해서 얘를 중심으로 실제 생활의 주제, 실제 생활, 실제 생활. 실제 생활에 어떤 주제가 실제 한 강의 범람하고 있더라, 강의 범람하고 있더라, 실제 생활의 주제나 문제, 쟁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거예요. 학문의 범위를 초월해서. 그러면 얘를 주제나 문제를 얘를 탐구를 하려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 있겠죠? 이 개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학문 범위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학문. 이거를 교육과정 개발할 때는 뭘 추출해야 됩니까? 실제 생활의 주제나 문제를 추출해. 얘는 각 교과를 보고 교과의 공통된 것을 뽑아내는 거고, 얘는 실제 생활을 봐. 실제 생활의 주제나 문제를 뽑아내서 걔네들을 중심으로 얘를 탐구하고, 얘를 탐구하려면 이 탐구에 필요한 개념과 활동들이 있겠죠, 그죠? 이 개념과 활동들을 토대로 이걸 탐구하도록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중액교육과정. 타락문적, 주로 이제 경험중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볼 수 있겠죠. 다시 6페이지입니다. 자, 이 통합이 지금 이제 교과 통합으로 보면 여기서는 이제 교과를 중심으로 통합한 형태죠. 얘도 교과를 중심으로 통합한 형태죠. 얘는 교과가 아니죠, 아예 교과가 아니에요, 이건. 교과를 중심으로 통합하면 이제 그 다학문적 통합의 방법이라고 광역형 교육과정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광역형 교육과정은 바로 게 다학문적 통합이, 다학문적. 크게 묻는 크게. 다학문적 설계 방식이 광역형입니다. 그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하나 형태를 만드는 거죠. 장단점 있죠? 장점, 단점. 얘는 앞에 교육과정 다학문적 통합의 장단점 쓰셔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교과를 통합할 때 통합의 유형 들어있겠다라면 이렇게 통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융합형은 간학문적 설계 방식, 간학문적 공통적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교과를 통합할 때 교과 통합의 방식으로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과를 통합할 때는 얘를 이런 식으로 통합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융합형 교육과정이다. 융합형. 통합 교육과정에서는 이거를 간학문적 통합이다. 이렇게 간학문적 통합이요. 거기 이제 그 장단점 있죠? 알아두십시오. 거기 실행 조건을 보시면 실행 조건. 이 융합형을 하려면 실행 조건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시간표 운영이 필요해. 이게 여러 개 지금 공통적으로 뽑았잖아요? 모듈 시간표를 짜야 되죠?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르다? 그럼 선생님들 팀 티칭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팀 티칭. 거기 팀 티칭, 블록 시간표, 모듈로 짤 수도 있고, 뭐 블록으로 짤 수도 있고, 융통성 있는 시간표 운영, 그 다음에 팀 티칭, 학부모에 대해 이해, 인식, 이게 무슨 교과냐, 이래, 이게 무슨, 뭘 가르치느냐, 국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탐구 기능해서 탐구 기능 하는데, 보면 또 수학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국어도, 사회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학부모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종래는 이런 교과만 생각했지, 이렇게 생각 안 했죠. 요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근데 이거 보면 여기도 탐구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역적 사고 기능과 그런다. 또는 추론적 사고를 가르친다. 그러면 추론적 사고라는 주제가 딱 있어요. 추론적 사고 해놓고 국어 내용도 있고 수학 내용도 사회 내용도 다 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국어인지 수학인지 사회인지 모르죠. 잘. 희미하게나마 국어 성격이 있고 희미하게나마 수학 사회 성격이 있는데 주제를 여기에 습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애매하죠. 학부모가 야 이건 뭐 하는 거냐 지금 국어야 수학이냐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고. 교과 중심에서는 얘가 들어갈 수는 없죠. 얘는 경험 중심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7페이지입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걸 한번 출제가 됐는데 장단점이 출제됐죠. 활동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냥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거예요. 활동. 그야말로 활동 중심에 대표적인 것이 프로젝트. 킬패트릭의 구환법, 프로젝트 학습법이 대표적인 활동 중심 교육과정이다. 활동 중심 교육과정도 타락문적이에요. 타락문적. 통합으로 본다면 타락문적 성격. 생성, 중액 전부 다 타락문적 성격입니다. 중액교육과정도 한번 받으시고 넘기겠습니다. 8페이지 학문 중심 교육과정. 제가 설명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금 심리학까지 그야 나갔어야 되는데. 학문 중심 교육 과정도 한번 살펴두셔야 되겠죠. 학문 중심 그야말로 학문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 지식의 구조, 이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조직하는 것을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다. 장단점 2개 정도씩 봐두십시다. 장점, 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기초학력 조화 문제죠. 경험을 중심, 학생의 흥미와 필요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성으로 지식을 가르치자라는 것이 얘기가 나오고, 그 지식 중에서도 교과 중심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단편적인 지식을 가르치지 말고 기본 개념과 원리라고 하는 체계적인 지식,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는 것.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과 원리라고 하는 체계적 지식을 가르치니까 지식이 경제적이고 단순하죠. 단순한 원리 개념은 새로운 사태에 쉽게 전이된다. 전이가가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종래 교과 중심처럼 교사가 주도해서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지식의 구조, 개념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재적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내재적 흥미, 내재적 동기, 탐구라고 하는 탐구활동, 진로편 교육도 가능하고 등등. 단점입니다. 지나치게 지식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적 교육이 소홀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지식의 구조라서 순수 지식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생활에 유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단점도 있다. 2개 정도씩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2개 정도씩만 알아두십시다. 인간중심 교육과정, 이것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통합교육과정 넘어가도록 하겠죠. 10페이지 역량중심 교육과정입니다. CBC입니다. CBC.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고 2015 교육과정은 우리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인재상이 주어지고, 그 창의융합형 인재는 6가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창공의 의지심다. 6가지 있죠. 창의적 사고 역량을 갖추고, 공동체 역량, 창공, 의사소통 역량, 그 다음 지식정보 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자기관리 역량, 창공의 의지심자, 6가지 역량, 핵심 역량을 강조하고 있죠. 그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 거예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 그러니까 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뭐다? 동그라미 1번에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역량.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교과를 중심으로,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경험을 중심으로,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학문의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거. 역량중심 교육과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 거. 그때 말하는 이 역량이라는 것은 후기 허스터가 얘기했던 사회적 실제에서 할 수 있는 힘, 사회적 실제와 관련되는 실제에서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모든 것들, 실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지식, 기능, 태도와 같은 총체가 역량이다라는 역량.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 그동안에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의융합형 사고에서는 창의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어떤 그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삶 속에서 무기력하면 의미가 없죠. 그 무기력한 지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식은 그야말로 역량을 개발하기 하나의 수단이지 지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교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 도구다. 역량을 개발할 도구다. 그래서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 개념 알아두시고, 두 번째 줄 역량의 개념 간단하게 지식, 기능 등 모든 총체, 사회적 삶과 관련된 모든 총체다. 그 다음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가. 2015 개정교육과정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계한 거예요. 일단은 종래의 그 전통적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는 주로 지식을 강조해, 전통적인 지식 중심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지식을 중심으로 지식을 내용을 체계화, 위계화시켜서 개발하는 거예요. 지식 자체. 지식을 토대로 해서 지식을 위계화, 계열화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 얘는 지식과 역량을 분리해서 지식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일단 역량을 먼저 우선 세우고,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관련되는 지식들을 뒤에서 받쳐줄 수 있도록. 그 첫 번째 보시면, 둘째 줄에 역량을 지식과 구분하고 그 역량을 뽑아낸 다음에 그 역량을 이 지식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짜는 거예요. 개발할 때. 역량을 먼저 보고, 이 역량을 개발할 때 필요한 어떤 지식들이 있는지를, 필요한 경우는 그러니까 이 지식들은 서로 경계를 넘어서 가로질러야 되겠죠. 융합적으로. 어떤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을 개발한다. 그럼
창의 상호 역량을 개발할 때 보니까 사회하고 수학이 되게 딱 떨어지더라. 그럼 얘를 둔식으로 가로질러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의사소통 역량이다. 국어 자체로도 의사소통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겠죠. 사회에서 얘기하는 의사소통 역량, 수학도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역량 중요하죠. 수학에서도 의사소통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세 가지 뭐 있다. 이 세 가지를 가로지르면서 의사소통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식들을 어떻게 수단시에서 이 지식을 통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하려면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역량이 뭐냐,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한 다음에 지식을 역량과 구분시켜서 어떤 지식을 토대로 역량을 개발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내용 조직과 우리가 내용 선정과 조직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 이 내용 선정과 조직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 수준에서 이렇게 내용 선정하고 저렇게 조직할 이미 딱 짜여진 국가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이라는 내용이 있다. 국어과 교과 내용, 수학과 교과 내용 딱 이렇게 짜여 있어서 이렇게 딱 제시하고 요대로 교육과정 실행할 때 충실도 관점에서 요대로 따르기만 요구하게 되면 이건 안 되네. 이건 역량중심 교육과정.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실행할 때 충실도 관점보다는 이 상호 적응 관점이나 실행의 생성 관점. 이게 더 중요한 이게.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서 제시된 그 교육 내용입니다. 내용의 조직과 관련해서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교육 내용의 선정 조직. 선정 조직에서 국가 수준에서 제시된 결정에 따를 것을 요구하면 학생들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과정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서는 일반적인 형태를 제시하고, 이거는 그 학교에서 가르친 선생님이 교수 맥락을 토대로 해서 어떤 맥락에서 이게 또 필요한 것인지 그 교수 맥락을 토대로 교사가 교육 내용과 선정 조직은 누가 결정한다? 교사가 교수 맥락을 토대로 결정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 그 첫째 줄에 그 두 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교사들은 자신의 교수 맥락에서 자신 나름대로 다 다른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죠. 맥락에서 어떤 역량을 가장 잘 발달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토대로 해서 내용의 지식의 조직 방식,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이거를 자기가 거기서 선생님이 개발할, 그 선생님 개발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우리 선생님 누구하고 이제 내가 괜찮은 선생님하고 그 학교 상황, 학교 뭐 사회 교수 상황을 고려해서 이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이 서로 팀 티칭을 해서 요렇게 내용을 조직할 때 팀 티칭으로 해갖고 요렇게 두 교과를 간학문 쪽으로 또는 다학문 쪽으로 또는 아예 이 교과를 벗어나 버려서 탈학문 쪽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혼자서도 물론 국어 선생님 혼자서 할 수 있겠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교수 맥락에 따라서 선생님이 알아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해서 학생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제시고, 국가 수준에서 제시된 내용 조직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교수 행위를 하는 교수 맥락을 토대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에서는 충실도 관점보다는 이해 관점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이 중에서 문제 물어본다면 이 중에서 그냥 물어보겠죠. 같이 엮어서 물어보면 실행 관점에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나이드 최근에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교육과정 수기 모형, 그 다음에 수기 모형, 그리고 요거 이해 중심 교육과정하고 이거 뭐지? 역량 중심. 그 다음에 교육과정 실행. 자, 10페이지에 잠재 교육과정 한번 출제됐죠. 개념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특징 한번 살펴보십시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영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나이드의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 요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은 실행행. 교육과정을 실행할 때 충실도 관점은 그야말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국가에서 제시된 교육과정, 또 중앙집권적인 교육과정을 그대로 학교에서 옮기는 거예요. 그대로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충실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는가와 관련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교육과정 실행할 때
12페이지 상호 적응은 교육과정 개발자나 교육과정 사용자 두 사람들이 서로 적응한다는 건데 절충형 방식처럼 국가 수준에 제시된 교육과정과 학교나 지역 수준 등을 고려해서 상호 조정하고 재구성해서 교육과정 만드는 거예요.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그다음 학교나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상호 보완해서 재구성하는 거. 그다음에 생성, 이거는 학교 자체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체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실행하는 것을 생성 관점. 이거는 교사와 학생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만드는, 그야말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세 가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영양 중심이면 충실도 관점에 따르면 곤란합니다. 예 아니면 예 행토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13페이지에 2번에 주요 개념에서 뭐 학년군, 교과군, 집중이수, 블록타임 제고 4분 5분 정도 개념 간단하게 봐두시고요. 자유학기제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떡하지? 교육심리학 조금만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교육심리학은 이제 심리학을 교육과 이제 접목시킨 거죠. 심리학 중에서도 발달심리학과 학습심리학 두 가지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발달심리학에 따른 발달 이론과 학습심리학에 따른 학습 이론 두 가지가 중핵이고,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발달이 있고 인지 이외 나머지 비인지 발달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 학습 이론은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죠. 행동, 인지, 인본주의 그 사이에 있는 게 사회 인지 학습 이론이고, 이와 관련된 이렇게 해서 학습자의 발달, 어떻게 발달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고 어떻게 발달이 일어나는지, 이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기술적인, 처방적이죠. 그러니까 처방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적입니다. 단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술해주고 있는 기술적 이론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인지 발달, 비인지 발달, 뭐 사회성, 성격, 도덕성 발달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구성하고 있죠. 15페이지에 그래서 학습의 특성 간단하게 다시 거기서 뽑아오면 인지적 특성과 관련되는 거 뽑고 정의적 특성과 관련되는 거 뽑아서 인지적 특성에서 지능, 정의성, 인지양식, 정의적 특성에서 동기 요거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개관해보고 그 다음에 인지 발달 이론, 그 다음에 학습 이론 이렇게 다루도록 하죠.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지적 특성에서는 지능 부분은 스피어만 간단하게 받으시고 카텔 정도. 그 다음에 새로운 지능에 이르러서 가드너와 스턴버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능의 측정에서는 문화 공정성 간단하게 보시고요. 창의성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이겠죠. 인지 양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 쪽입니다. 동기. 인지보다는 이제 정의적 특성에서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인지는 거의 이제 연구 끝났죠. 동기는 아직도 한참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동기 이론, 그 욕구 위계 이론부터 쭉 나와 있는 것들 다 중요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동기 이론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달 이론. 발달 이론에서는 피아저 비고츠키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살펴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비고츠키가 조금 더 중요하고, 성격 발달에는 말샤 정체성 지위 이론, 도덕성 발달 이론, 최근에는 이제 인지보다는 도덕성, 최근에 이제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청소년 폭행도 있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사회성인이 도덕성인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 면에서 콜버그하고 길리건, 그다음에 셀만의 사회적 조망 수용, 생태적 발달 이론 요거 조금 살펴둘 필요가 있겠죠. 중요한 파트입니다. 행동주의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게 가장 뭐 기본적인 거고 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이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회 인지학습 이론은 한번 출제됐죠. 반드라 출제됐지만 여전히 중요한 파트이고, 인지주의에서는 정보 처리 이론 보시고요. 됐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죠. 전통적 지능 이론입니다. 스피어만 지능 이론 거기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1번하고 2번 카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능이나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개념 있죠? 9개 상호 독립적인 지능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 특징 지능은 상호 독립적이다. 서로 독립적이다. 그 다음에 상호 독립적이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특정 영역. 예를 들어서 문장제 문제다. 그러면 문장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장제는 언어 지능도 요구되고
수학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논리 수학적 지능도 요구되죠. 둘이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거죠. 특정 영역에서는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더라. 그다음 지능 구성 프로필이 다 다르더라. 프로필이 다르기 때문에 지능은 사람들마다 개별적으로 독특하다. 누구는 논리 수학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음악 지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자 지능 구성 프로필이 다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이 지능의 유형입니다. 언어 지능, 논리 수학 지능 하나 빠졌네요. 대인관계 지능, 자연관찰 지능, 음악, 공간, 신체 운동, 개인 내적 실존 지능, 9가지 구분되죠. 언어 지능은 국어, 국수, 사자, 음미체, 개인 내적 실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국어, 언어, 수학은 논리 수학이니까 사회는 대인관계, 교육학에서 사회 그러면 대인관계다 보시면 돼요. 대인관계. 자연관찰, 음악지능, 미술은 공간지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체육은 신체운동, 여기까지. 국수, 사자, 음미체, 그 다음에 개인 내적 실전, 이렇게 하면 9가지가 외워지겠죠. 교육적 시사점 알아두셔야 되겠죠.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파트입니다. 다 여러분들 지금 뭐 잘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다 연락하지 마시고, 거기 고딕체가 있잖아요. 그죠? 고딕체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딱 키워드, 이게 키워드. 키워드만 딱 기억하고, 이거 한 줄로 써도 되고 두 줄로 써도 되니까 한 줄로 쓰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교육과정을 다용한다. 그 다음에 설명 있죠? 이 다양한 9가지 지능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용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문장으로 써도 돼요. 그냥 교육과정을 다용하면 딱 기억하고 있으면 9가지 다중지능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용해야 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그 키워드만 딱딱 기억했다가 여러분들 말로 풀었어. 이것도 이제 많잖아요.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다. 최한 3개 정도, 3개나 4개 정도만 딱 준비해서 가는 거죠. 키워드만 딱 기억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면 곤란해요. 이제 학습,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조금 공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 공부가 좀 안 돼 있으면 키워드만 딱딱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풀어주면 그냥 답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 교육과정 그 다양화를 설명하면서 아주 풍부하게 여러 문장들을 쓴 사람이나 한 문장에서 교육과정 다양화 쓴 사람이면 뭐가 달라요? 똑같지. 점수 주긴 똑같죠. 1점. 어차피 하나 1점짜리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딱 기억해도 된다는 거예요. 스턴버거 분석적, 경험적, 실질적 지능 3가지죠. 이게 삼위일체다. 3가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됐다 해서 스턴버거입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 각각 요소들 있죠. 기억하시고 교육적 시사점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설명을 좀 생략하는데 19페이지 감성지능이론 간단히 살펴보시고 지능 측정 넘어가고요. 문화공평검사 솜파, 카퍼만, ABC, 유니트 한 3개 정도만 이런 게 있다. 명칭 정도만 알아도 명칭 정도만. 그 다음 창의성 구성요소 창의성 또 중요한 파트인데 민감성 또는 지각 개방성,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재구성력 또는 조직성, 정교성 각각 개념 알아두셔야 되겠죠. 유창성과 융통성 개념 구별하시고 유창성, 융통성. 그 다음에 조직성과 정교성 개념 구별하시고요. 정적 특성 간단한 한 2개 정도만 기억해 주십시고요. 창의성 개발 기법, 브레인스토밍, 자양 비결, 기본 원리 자양 비결. 그 다음에 시넥틱스, SYN이 이제 연결한다는 뜻이죠. 연결. 비유로, 유추로 연결해서 새로운 생각을 창출한다. 직접 대상환, 직접 유추, 직접 두 사물이나 현상을 직접 비교하는 거죠. 직접 대인 유추, 사람을 사물에다가 비유하는 겁니다. 상징 모순되는 개념을 연결 짓는 거고, 환상을 통해서 이제 유추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PMI 육색사고 모자 6가지 색깔의 모자가 요구하는 그 특정 생각만 하도록 하는 기법이죠. 막연하게 생각하라 그러면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씩 생각해서 측면적 사고를 통해서 창의적 사고를 육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6가지 색깔은 백색, 녹색, 황색, 흑색, 적색, 청색이 있다. 각각의 색깔. 백색은 순수한 사고, 사실적 사고, 사실적 사고. 녹색은 창의적 사고. 녹색 모자는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고, 황색, 흑색은 논리적 사고, 황색은 긍정적인 논리적 사고, 흑색은 부정적인 논리적 사고. 예를 들어서 단점을 찾아봐라. 청색은 메타인지적 사고죠. 사고에 대한 사고, 메타인지적 사고.
속성 열거 스탬퍼 21페이지입니다. 인지양식. 자, 인지양식은 좀 쉬었다 합시다. 예, 여기까지 하고